예, 자, 좀 쉬셨죠? 자, 그 다음에 236페이지 들어가면 돼요. 7절, 계약금 등은 뭐다? 예치, 권고. 자, 예치, 권고를 달리 표현해서 뭐라고 표현을 해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제도 이렇게 합니다. 그 밑에 그 법 조문 있죠? 거기 제목 밑줄 보세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자, 그 용어 익혀야 돼요. 예치 공고를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그렇게 표현합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을 알아야 돼. 이걸 달리 표현해서 뭐란다? 예치 공고. 이걸 예치 공고라네. 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제도.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제도.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제도. 자, 그러면 실판 봐보세요. 자, 갑이 건물 한 채를 가지고 있어. 을하고 거래가 이루어졌어. 누구 소개로 이루어졌어요? 개공. 매매가 이루어졌다 가정을 해볼게요. 뭐 1억에. 그럼 파는 사람은 뭡니까? 매도인. 사는 사람을 매수인이란 말을 써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계약금이 얼마 넘어가? 10% 정도니까 얼마? 1억에 대해서 1천만 원. 그럼 중도금이 한 3, 40% 주기로 하죠. 그러면 한 4천을 줬다 가정을 해보고 4천 주기로 했다고. 그럼 나머지 잔금 얼마? 5천입니다. 그럼 이렇게 계약을 했다 가정을 해봐요. 누구 소개로 이루어졌어요? 개공. 근데 이 매도인이 계약금이나 중도금 이런 걸 돈을 받고 계약 사고를 낼 우려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계약 사고를 낸다는 것이 소유권도 안 넘겨주고 이중 매매하고 도망가 본다 했지. 그러면 을은 뜻하지 않게 5천을 날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거래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개공은 거래 당사자에게 예치 권고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가 핵심. 예치 권고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가 핵심입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이 이거예요. 그럼 예치 권고해도 되고 안 해도. 그러니까 개공들이 보통 예치 권고해 안 해? 안 하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예치 공고 하여야 한다 그랬으면 안 할 수가 없지. 그래서 거의 안 하고 있잖아요. 개인들은. 그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 예치 공고 한다 해도 거래 당사자는 반드시 예치를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돼. 의무사항이 아니야. 예치 공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또 한 달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할 예치할 의무는 없어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걸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그 236페이지 제도 취지는 볼 필요 없어요. 제도 취지 엄청 많이 써 있죠? 그것은 올 1년 내내 가도 안 봐도 돼. 그죠? 그죠? 그럼 무엇부터 해야 되냐? 그 2번 H 제도 237페이지 나와 있어요? 그 H 1번 H 공고에서 그 5줄 첫째 줄부터 5번째 줄이 법 조문이에요. 그 문구하고 법 조문. 자, 이건 한번 읽어 두셔야 되는데 근데 뒤에 다 해설이 돼 있어. 그래서 그 주어 동그라미 주어 개공은 동그라미 쳤습니까? 그 다음에 5번째 줄 후단 권고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거기만 동그라미. 주어 서술만 동그라미. 나머지 내용들은 뒷페이지 다 해설이 돼서 나와. 그러니까 일단 H 공고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뭐다? 이게 핵심.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게 핵심. 이걸 잡아놓고 자 뒷페이지 넘기고 칠판 보세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알아둘 것이 하나씩 공부를 해야 되는데 H 명의자 알아야 돼요. H 명의자. 누구 명의로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가? 누구 명의로? 자, 개공 명의로 가능합니다. 개공 명의로 예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구 명의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이렇게 법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대통령령이 뭐다? 정하는 자. 이 명의로 가능해요. 그럼 여기서 하나씩 분석할게요. 법에서 개공 명의로 예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매도인 명의로 예치 가능하겠어요? 매도인 명의로 예치가 안 돼. 그 이유는? 매도인 명의로 예치한다는 것은 계약금을 받았다는 소리죠? 의미가 없죠? 그럼 반대로 매수인 명의로 예치 가능하겠어요? 매수인 명의로 예치한다는 것은 계약금을 안 줬다는 소리죠? 그러면 제3자 명의로만 가능하죠? 그러면 3자 개공 명의로 가능해.
그러면 소공 보조원 명의로는 되겠어요? 제3자인데? 안 돼. 그러면 오로지 누구? 개공. 오로지 누구? 개공 명의로 가능하다.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흔들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누구냐? 이건 암기하는 수밖에 없어. 방법이 없어요. 자, 은행법상 은행. 자, 칠판 봐보세요. 그 다음에 공제사업자. 공제, 아까 공부했죠? 보험 들 때 운영하는 사람 공제사업자. 그 다음에 신탁업자라고 있어요. 무슨 업자? 신탁업자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보험회사가 있어요. 무슨 회사? 보험회사. 그 다음에 채신관서. 무슨 관서? 그 다음에 계약금만 전무로 관리하는 무슨 회사? 전문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둘 것이, 자, 이것은 이 동그라미 쳐놓은 게 뭐예요? 두 문자입니다. 두 문자. 앞으로 이걸로 공부할 거예요. 이건 암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응공신 보채전 이렇게 암기하면 돼요. 응공신 보채전. 자, 몇 번 연습하면 되게 쉬워.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예. 어떻게 한다? 응공신 보채전. 어떻게 한다? 응공신 보채전. 어떻게 한다? 응공신 보채전. 이렇게 암기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좀 이따 체크해 줄 테니까 칠판 보세요. 그 다음에 예치 명의자를 알아야 돼요. 예치 명의자를 알았고 예치 기관을 알아야 돼. 예치 기관. 어느 기관에다 예치하느냐? 어느 기관에다 예치하느냐? 첫 번째가 무슨 기관? 금융기관이 있어요. 금융기관. 금융기관. 그 다음에 또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이걸 줄여서 뭐래요? 공제사업자. 공제사업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신탁업자가 있어요. 무슨 업자? 신탁업자. 신탁업자가 있어요. 등입니다. 등. 등. 자, 등도 동그라미 쳐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은행 비슷하죠? 공제사업자 똑같죠? 신탁업자 똑같죠? 등 속에는 이 보험회사 채신관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치 명의자하고 예치 기관이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 교재하고 달리 여기 순서를 바꾼 거예요. 이것하고 맞추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예치 대상 금. 어떤 것만 예치가 가능하느냐 이건데, 계약금만 예치 가능하겠습니까? 중도금까지 예치 가능하겠어요? 잔금까지 다 하겠어요? 자, 이것만 예치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전부 또는 일부. 전부 또는 일부. 전부 또는 일부. 가능하다. 이해되셨어요? 그거 알고 있는 게 좋아, 안 좋아? 좋아. 되게 쉽죠? 쉬워, 어려워? 쉬워. 자, 그 다음에 예치 기간은 거래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가능합니다. 자, 여기다 일단 밑줄 볼게요. 자, 238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그 2번, 238페이지 2번 예치 뭐가 나와 있어요? 명의자 나와 있습니까? 자, 첫째 줄 밑줄 보세요. 공인중개사 버전 개공,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밑줄 보세요. 좋았어요.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자 밑줄 보세요. 그럼 대통령이 정하는 자가 누구냐? 그 1번부터 6번까지 있죠? 두 문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은행에서 어디? 은. 보험회사에서 보. 신탁업자에서 신. 채신관서에서 채. 공제사업자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로 난 전문회사에서 전. 근데 순서만 바꿔주세요. 응공신 보채전 옆에다 적어 놓으시면 돼요. 똑같아요. 순서만 바꿨어. 순서를 바꿨어요. 응공신 보채전 이렇게. 왜? H 기간하고 같이 매치시키려고 한 거예요. 응공신 보채전. 어떻게 한다? 응공신 보채전. 어떻게 한다? 응공신 보채전. 내가 몇 번 읊어주면 다 암기돼요. 그 다음에 큰 3번으로 내려갑니다. 무슨 기간? H기간. 금융기관에서 금 동그라미. 두 줄 밑줄 보세요. 공제사업자에서 공. 신탁업자에서 신. 등도 동그라미.
등 속에서는 보험회사 채신관서가 들어있어요. 등 속에서는 보험회사하고 뭐가 들어있어? 채신관서 이런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금, 공, 신, 등. 어떻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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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공, 신, 등. 헷갈리면 안 돼. 그 다음에 또 하나. 4번에 H 대상 금원. H 대상 금원 나와 있죠? 두 줄 밑줄 그으세요. H 대상 계약금 등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면 이들 세 가지 중 일부나 전부. 그러니까 셋 중 전부나 일부를 H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셋 다 해도 되고 일부만 해도 되고. 계약금만 할 수도 있고 계약금, 중도금까지 할 수도 있고 잔금까지 다 할 수도 있어요. 자, 5번 H 기간 첫째 줄. H 기간은 언제까지? 거래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거래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거기까지 믿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큰 3번 제목이 뭐예요? 개공 명의로 H하는 경우 의무사항 나와있죠? 의무 동그라미 쳐보세요. 의무. 자, 칠판 봐보세요. H 명의자는 개공도 가능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명의로 가능하죠? 그러면 개공 명의로 H가 하면 여러 가지 의무사항이 있어요. 특칙. 이것이 이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거래 안전보장을 위해서 약정을 하라. 이거. 큰 내용 없어요. 약정. 두 번째가 잘 보세요. 개공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금 통장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 계약금을 5천원이 예치됐다고 가정을 해봐. 계약금하고 중도금. 이건 자기 돈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 자기 예금 통장하고 통합 관리해야 돼요? 분리해서 관리해야 돼요? 자, 분리해서 관리하여야 하며 의무조항.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 인출해서는 아니 된다. 이것도 의무조항. 자기 소유에 찍은 거 분리해서 관리하라. 자기 돈 아니잖아요. 그죠? 저거 계약금, 중도금 남은 돈인데. 그죠? 그리고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 인출해서는 아니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럼 분리해서 관리하면 뭐 돼? 누구 명의로 돼 있어? 개공 명의로 돼 있죠? 그럼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찾아 써볼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다시 보험 들여야 돼. H 대상이 되는 금액만큼 저 5천만 원만큼 다시 보험 들여야 돼. 어디다가? 보증보험회사나 또 공제조합이나 또 공탁 보험 들여야 돼. 그러면 여기서 보증보험 증서, 공제증서, 공탁증서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러면 4번을 누구에게 건네줘야 돼? 거래 당사자.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거나 뭐하거나?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를 제공하라. 그럼 만약에 개공이 찾아서 못 돌려주면 누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보험회사로부터 돌려받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안전장치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어. 그러면 개공 명의로 H하면 불편해 안 불편해? 불편하죠? 처음부터 저기다 하면 되지. 은행에다 하면 되지. 아, 그렇잖아요. 불편해.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어요? 쉬워 어려워? 쉽죠? 그래서 이거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특칙. 자, 밑줄 볼게요. 239페이지 1번.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보장 약정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 네 줄이 법 조문이거든요. 한번 읽어보시고 약정만 동그라미 치세요. 약정, 안전보장을 위한 약정, 네 줄을 한번 쭉 읽어두시고 그 다음에 2번 제목이 뭐예요? 분리관리 및 임의인출금지 나와 있죠? 두 번째 줄, 세 번째 밑줄 보세요. 자기 소유 H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동그라미 의무조항.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 인출해서는 아니 된다. 무슨 된다? 아니 된다. 밑줄 그었어요? 네. TP 넘기세요. 그 다음에 3번 제목이 뭡니까? 4번 교무. 그거 이제 5줄을 밑줄 그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첫째 줄부터 5번째까지 밑줄 그어야 돼. 개공은 계약금 등을 누구 명의로? 금융기관에 H한 경우에는 그 계약금 등을 거래 당사자에게 지급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렇게 나와 있죠? 가로로 묶으세요. H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 거기 가로 묶으세요. H 대상이 되는
H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 H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 가로는 묶었습니까? 묶었어요. 자, 이걸 보장하는 보증보험 공제에 가입하는 공탁하여야 하며 거래 당사자에게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그 지문 있습니까? 예, 그것이 이거요. 보험들아 이 말이에요. 보험들아 이 말이죠. 보험들하고 보험들아 이 말이죠. 예, 이거 알고 있으면 된다. 자, 다 밑줄 긋죠? 설명한 거 다 밑줄 긋어요. 나머지 볼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예치금 무슨 수령? 그 네 줄이 법 조문이에요. 네 줄. 그리고 밑에 내용은 그 네 줄을 해설해 놓은 거예요. 네 줄만 보세요. 어차피 시험은 그 네 줄 갖고 시험에 나와. 자, 책 보세요, 그냥. 자, 계약금 등을 예치한 경우 매도인, 임대인 등 그랬죠? 계약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당해 계약을 뭐 할 때? 예, 할 때.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한 내용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 가로를 묶으세요.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 발행하는 보증서를 누구에게 교부하고? 예치 명의자 동그라미 교부하고 미리 수령해 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요? 몰라? 그쵸? 아, 읽었는데 몰라? 읽었는데 몰라? 아주 좋았어요. 그게 사전 수령인데 일단 여기서 시험 나올 것은 딱 두 가지. 그 어느 기관에다 예치가 가는 그 보증서 발행 기관이 누구냐? 금융기관하고 보증보험사 이것하고 보증서 발행 기관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누구에게 교부하고 예치 명의자 이 두 가지를 공부해 놓으면 절대 안 틀려.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 보면 봐보세요. 칠판 봐보세요. 원래 5천이 은행에다가 예치됐다고 가정을 해봐.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아까 은행이 예치 명의자가 되죠? 기관도 되고 금융기관이니까. 그러면 여기가 예치가 됐다고 가정해. 그런데 이 돈은 미리 받아야 할 돈입니까? 아닙니까? 매도인이. 받아야 할 돈이잖아요. 받았어요? 예치돼 있어? 그런데 매도인은 이 계약금 중도금을 받아가지고 자기 집 팔았으니까 다시 또 자기 저걸 걸고 또 집 사고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해됐어요? 계약금 받아갖고 또 다른 집 산다고. 근데 지금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은행에 들어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갑이 이 돈을 찾아갈 수 있으면 좋아, 안 좋아? 좋아요. 그럼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게 사전 수령이야. 자, 보세요. 칠판 보고 있어요? 자, 보증기관. 이것이 이제 보증서 발행기관을 말합니다. 거기서 뭘 말해요? 금융기관하고? 그냥 보험회사요? 보증보험회사요? 보증보험회사를 말합니다. 여기하고 보증계약을 맺어. 무슨 계약을 맺어? 보증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뭘 발행해 줍니까요? 보증서를 발행해 줘. 보증서를 발행해 주는데 이 보증서를 누구에게 제시한다 그랬어요? 예치 명의자. 그럼 예치 명의자 누구예요? 개공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응공시 보채전 있죠? 그럼 이 보증서를 여기다 제시해요. 예치 기관에다가 바로 제시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예치 명의자. 그래서 이제 이게 시험이 자주 나와. 예치 기관에게 제시하고 미리 수령할 수 있다. 그 지문은 맞아 틀려? 누구에게 제시하고? 거기 예치 명의자 동그라미 쳐놨죠? 이렇게 강조를 해도 시험 나와서 예치 기관에게 교부하고 미리 수령할 수 있다면 맞다고 찍고 나와.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랬겠어요? 아, 공부를 안 해서 그렇죠. 처음에 공부를 해서 다 알았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 잊어먹어, 안 잊어먹어? 잊어먹으면 이제 상식이 동원돼. 그러면 우리 예치 기관에서 돈 찾아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치 기관에게 교부하고 미리 수령할 수 있다. 맞는 문장이지. 아, 잊어먹었으니까. 상식 동원하면 거의 맞는 문장이잖아요. 그러면 틀린다는 거. 그래서 맨날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목 특징이 뭐잖아요. 시험 볼 때까지 쉽다는 거. 시험 볼 때까지 쉬워. 자기는 맞았거든. 시험 볼 때까지 쉬워. 다 맞으면 어떡하지? 가슴 두근두근. 아, 진짜요. 근데 이제 채점하면 뭐가 돼요? 쭉쭉쭉. 이게 우리 과목의 특징이야. 시험 볼 때까지 쉬워. 이해되셨어요? 근데 공법은 어렵지만은 또 채점하면 다 맞아. 이게 점수는 비슷하게 나와. 그래서 이제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잊어먹으면 이제 상식이 동원되다 보니까 틀려. 예치 명의자. 그럼 예치 명의자가 이제
금융기관에 제시하고 미리 찾아서 건네줄 수 있어 없어? 건네받았죠? 그럼 잘 봐봐. 매도인은 그러면 H된 금액까지 다 찾아갔어 안 찾아갔어? 뭘 제시하고? 보증서. 보증서 제시하고 찾아갔어. 그러면 잘 봐봐요. 그러면 이제 지금 H된 거 찾아갖고 잔금 이제 5천 받으면 소유권 넘겨주면 아무 문제가 없어. 아무 문제가 없죠? 미리 찾아갔더라도 문제가 없어. 그죠? 근데 이제 어떨 때 문제가 생겨? 찾아갔는데 이 계약이 뭐가 돼버려? 해제돼버려요. 찾아갔는데 해제된다고. 그러면 매도인이 받아간 돈을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 써버렸지. 아니 쓰려고 찾아갔으니까. 그게 문제지. 돈 있으면 뭐 관계없지만. 그러면 돌려줄 길이 없죠. 그때 누가 대신 지급하라고? 보증기관에서 대신 지급해야 돼 안 해야 돼? 그게 이제 보증계약이야. 그러면 이 보증서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 보증서 속에는 내용에는 계약을 해지돼서 이 사람이 돈 못 돌려주면 우리 보험회사가 돌려준다. 그런 내용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고 또 얼마까지는 보증해 줄 것이다. 무한정 보증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내용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그런 내용. 그죠? 또 언제까지 해줄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이런 보증서가 그런 내용이 기재된 보증서를 누구에게 제시하고? H인 명의자. 제시하고 미리 찾아갈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이 사람 안전장치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죠. 계약 파기되면 못 돌려주면 저거 보험회사에서 돌려받으니까. 이해되셨어요? 이게 사전 수령입니다. 무슨 수령? 그러면 사전 수령에서는 알아둘 것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절대 시험 문제 안 나와. 누구에게 제시한다? 예친 명의자. 이거 시험 나오고 또 보증서 발행기관은 금보. 금보란 말은 금융기관하고 그냥 보험회사요, 보증보험회사요. 그 네 줄에서 시험 나와. 네 줄에서 그게 법 조문이니까. 근데 그 두 가지 외에는 나올 데가 없어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것만 주의해 줘야 돼요. 그리고 밑에 그 1, 2, 3은 지금 내가 이야기한 내용 설명해놓은 것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예, 안 읽어봐도 돼요. 그래서 이제 사전 수령까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자, DP 넘어가세요. 문제 한 문제만 풀고 넘어갈게요. 아주 쉬운 문제. 아주 쉬운 문제. 문제는 쉽게 나올 수도 있고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249페이지 13번. 13번 한번 풀어보세요. 다 답 나왔어요? 오, 쉬워? 오, 쉽다는데. 그죠? 다 풀었죠? 그게 무슨 문제예요? 예치? 명의자 묻는 문제잖아요. 이거. 응공시 보채전 이거 묻는 문제라고. 그 속에 법원 들어있어, 여기? 없죠. 그게 정답이야.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쉬워, 어려워? 저것만 암기해 놓으면 쉬워. 물론 암기 안 해놓으면 못 잡지. 그렇죠? 이게 단순한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문제는 해년마다 뭐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공부는 포기하면 안 된다. 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문제가 40문제가. 그죠? 출제자가 쉬운 문제 몇 문제, 어려운 문제 몇 문제, 중간 문제 몇 문제 이런 형태로 내기 때문에 공부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합격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그러죠? 예. 자, 끝. 자, 25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25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뭐가 나와요? 중개? 보수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왜 좋아하겠어요? 돈 되니까. 그렇죠. 돈 되니까 좋아한다. 자, 돈. 자, 그러면 중개 보수 개념 잡습니다. 보수가 뭐예요? 아니, 자, 과거에는 중개 수수료란 말을 썼죠? 2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작년부터는 용어가 바뀌었어요. 수수료란 말을 쓰지 않고 중개 뭐라고 표현을 해요? 보수라고 표현합니다. 중개 수수료란 말을 쓰지 않고 중개 보수. 2년 전부터 바뀌었어요. 작년부터 바뀌었어요. 중개 보수라고 앞으로 이야기할 건데, 그러면 중개 보수란 것은 개공이 중개 완성에 대한 대가, 중개 완성에 대한 대가를 중개 보수라래. 맨 밑에 줄 밑줄보세요. 250페이지 의 나와 있습니까? 개공의 노력으로 성립된 중개 완성의 대가로 받은 개공의 뭘로써? 보수로서. 중개 완성에 대한 대가.
중개 완성이 뭐요? 거래계약? 거래계약? 체결. 중개 완성 밑에다가 거래계약 체결 또 적으세요. 이 개념이 흔들리면 안 돼요. 개념이 중요한 거거든요. 중개 완성이란 말은 잔금 넘어갈 때가 아니에요. 잔금 넘어갈 때가 아니라고. 뭐 할 때? 거래계약 체결할 때. 거래계약 체결이 뭐다? 중개 완성. 거래계약 체결이 뭐다? 중개 완성. 거래계약 체결이 뭐다? 중개 완성. 거래계약 체결을 중개 완성. 중개 완성이란 말을 써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을 보세요. 자, 보수 관련 규정 적용 범위 나와 있죠? 두 번째 줄로다 몇쪽 오세요? 개공업 업무 중에서 중개 업무에 한정되어 적용된다. 자, 중개 업무에만 중개 보수 규정이 적용된다. 자, 양가로 2번에서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로단 찾았어요? 무슨 업무에 한해서? 중개 업무. 무슨 업무에 한해서? 중개 업무. 그러면 우리가 이 앞주가 아니라 몇 주 전에 겸업 배웠죠, 겸업. 겸업은 중개업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그러니까 겸업에 대한 것은 뭐 상담이랄지 분양 대행은 보수를 많이 받아도 초과 보수에 안 걸린다고. 처벌받지 않는다고. 합의만 이루어지면.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중개 보수 규정은 무슨 업무에 대해서만? 중개 업무에 대해서만 이 규정을 적용받는 것이지 뭐 겸업이랄지 이런 것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동그라미 2번 밑줄 보세요. 경공매 권리분석 취득 알선 매수신청 대리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보수를 받게 되고 대법원 규칙이 얼마 받으라고 규정이 있고 이것은 이제 우리 중개업을 따른 게 아니라 대법원 규칙을 따르고 상가 분양 대행 업무 이런 겸업 업무는 약정에 따릅니다. 약정에서 합의한 보수가 결정이 되지 이 중개 업무 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보수 규정은 오로지 무슨 업무만? 중개 업무에만 적용된다. 중개업. 자, 그다음에 이제 큰 2번 중개 보수 청구권의 행사 요건 나와 있습니까? 자, 칠판 보세요. 중개 보수 청구권의 행사 요건. 무슨 요건? 행사 요건. 자, 그러면 보수를 받아내려면 이 건물 한 채 있고 의뢰인이 개공 찾아와서 중개 좀 해달라. 알았다. 이렇게 맺는 계약은 무슨 계약? 중개계약. 중개계약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이거 첫 번째. 두 번째. 갑하고 을 사이에 거래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이거 몇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개업공인중개사 중개행위하고 거래계약 체결 사이에 무슨 관계 있어야 돼? 인과관계 있어야 돼. 자, 세 가지가 행사 요건이야. 크게 분류했을 때. 물론 또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또 중개 계약 기간을 정할 수 있거든요. 그 기간 내 성사돼야 되고. 세부적인 거고. 일단은 무슨 계약이 있어야 돼?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충족이 돼야지 보수를 받아낼 수 있다. 그럼 인과관계는 뭐예요? 개공 후 행위하고 거래계약 체결 사이에 무슨 관계 있어야 돼?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개공 행위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진다. 개공 행위가 아닌 행위로 이루어지면 인과관계가 없으니까 보수 못 받아.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애매모호한 거 이거예요. 인과관계. 인과관계가 있냐 없냐 아주 애매한 것들이 많아. 그러면 이것은 뭘 공부하라 그랬어요? 판례를 공부해야 돼. 판례. 판사가 이건 인과관계 있다 그러면 우리는 있다고 공부하는 거고 판사가 이건 없다 그러면 없다고 공부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이제 판례는 뭐 지금 1, 2월 달에 닿지는 않을 거예요. 서서히 하기로 하고 일단 몇 가지? 세 가지. 중개계약이 있어야 되고 거래계약 체결사고 인과관계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충족돼야지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칠판 보세요. 칠판 보고 있어요? 자, 어떻게 봐주셔야 돼요? 자연스럽게. 자, 그렇죠. 뭘 알아야 되냐면 중개, 보수, 청구권의 발생 시기를 알아야 돼요. 발생 시기. 무슨 시기? 언제로 봐야 될까? 이건데. 자, 보수 청구권이란 게 뭐예요?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권리죠. 중개보수 청구권은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권리요, 권리. 그러면 이 보수 청구권의 발생 시기는 언제로 보느냐? 자, 1번. 중개계약 시 발생한다.
2번 거래계약 체결 시 발생한다. 뭐가 맞을 것 같아요? 거래계약? 여기는 중개계약? 여기는 중개계약. 이거는 거래계약. 거의 반반이지. 여기 거래계약. 그 옆에 중개. 왜 나란히 앉아서 그래? 싸워봐. 자, 중개계약 시 발생한다는 게 판례입니다. 무슨 계약 시 발생한다? 자, 잘 봐봐.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권리 자체는 이때 발생을 해. 근데 뭘 조건부로 해서? 거래계약 체결하는 걸 조건부로 해서 미리 발생한다는 거지.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권리 자체는 이때 발생한다. 근데 실질적으로 못 받아내. 받아내려면 뭐가 있어야 돼? 이걸 행사요건이라 그래요. 행사 시기. 행사 시기는 거래계약이 있어야 돼. 자, 발생 시기는 무슨 계약? 행사 시기는 거래.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 그러니까 발생 자체는 이때 발생하되 뭘 조건부로 해서? 거래계약 체결 조건부로 해서 미리 발생한다는 것이 중개계약 시설이야. 근데 판사는 판례에서는 중개계약 시에 보수 청구에 발생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으니까 그래요?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겠죠. 권리 자체를 이미 이때 발생을 하면 돈 받아낼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걸 제3자에게 양도를 할 수 있어. 병에게 양도를 한다 가정을 해서. 뭘 할 수 있어요? 권리 자체를 양도. 뭐 채권 양도처럼.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걸 중개해주면 보수가 100만 원 정도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제3자에게 90만 원의 양도를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 이 사람은 채권을 양수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개공이 열심히 일을 해서 뭘 해주면 거래를 끝내주면 돈 나와 안 나와? 그럼 병이 100만 원씩 받아가면 되지. 병은 얼마에 샀어요 지금? 90만 원. 그럼 병도 이익이 돼 안 돼? 왜요? 갑은 자기가 돈이 필요할 때 미리 해소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이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중개계약 시에 청구이 발생한다. 근데 실질적으로 돈을 받아내려면 뭐가 있어야 돼? 거래계약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발생 시기하고 행사 시기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발생 시기는 무슨 계약? 행사 시기는? 근데 시험 보면 안 보여 저게. 아니 진짜요. 그렇게 강조를 해도 문제 보면 발생 그런데 거래계약 찍고 나온다고.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야 돼. 각인. 발생 시기는 무슨 계약? 중개계약. 행사 시기는 거래계약. 이걸 각인을 시켜야 돼. 자, 밑줄 그어드릴게요. 자, 안 적어도 돼요.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자, 2번 보수 청구권의 행사 요건 나와 있습니까? 네. 자, 양갈 1번 밑줄 그으세요. 무슨 계약이 존재해야 된다? 중개계약. 중개계약 존재해야 된다. DP 넘겨보세요. 양갈 2번 뭐가 돼야 된다? 중개 완성 밑에다가 뭐라고 적어? 거래계약 체결. 완성 개념을 흔들리면 안 돼요. 이게 자꾸 적어봐. 거래계약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른쪽 양갈에서 한번 중개하고 거래. 개공 후 중개행위하고 거래계약 사이에 무슨 관계? 세 가지. 자, 행사 요건 세 가지. 중개계약, 거래계약, 인과관계 나와 있죠? 근데 그 내용 엄청 많이 적혀 있죠? 이것은 나중에 할 거예요. 그 내용은 볼 필요 없어요. 뭐 큰 내용은 없어요. 일단 세 가지가 행사 요건이고 다시 앞쪽으로 넘어와 봐요. 251페이지로. (251페이지) 넘어왔어요? 넘어와서 양갈의 1번에서 동그라미 1번 두 줄 밑줄 그으세요. 중개보수 청구권은 중개계약 시 동그라미. 중개계약 시에 완성을 정지 조건하는 보수 청구권이 발생 동그라미. 자, 아까 이야기한 거죠. 보수 청구권은 언제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 중개계약 시 발생한다는 거예요. 중개계약 시. 중개계약 시. 근데 두 번째, 중개가 완성되어야. 중개 완성이 아까 뭐라 했어요? 행사 동그라미. 행사할 수가 있다. 체크했어요? 그 말이에요. 행사는 거래계약. 발생은 중개계약. 이 두 줄이 막상 시험 문제 나오면 잘 안 보여. 꼼꼼하게 하세요. 발생은 무슨 계약? 중개계약. 행사는 거래계약. 조건부로 해서 미리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정리되고 있어요? 예, 일단 그것만 아세요. 나머지 그 밑에 부수적인 내용들은 볼 필요 없어요. 나중에 시간 나면 한번 해드릴게요. 자, 253페이지. 자, 뭘 공부를 해야 되냐? 큰 3번에 그 밖의 내용이 있어요?
거기 공부할 거예요. 자, 보수 청구의 상대방. 자, 이건 상식적으로 다 알죠? 보수는 누구에게 받아? 일방한테 받아? 쌍방? 그래. 뭐, 네 번째 줄.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습니다. 쌍방. 양쪽에서 중개보수는 받아. 쌍방으로부터 각각. 그 지문이 있어요? 거기만 몇 줄 청구할 수 있다. 이제 보세요. 그 다음에 양갈 2번. 중개보수 지불 시기. 보수 언제 줘? 중개보수 언제 주냐고. 이게 원래 법에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옛날에 조례랄지 뭐 학설이랄지 판례에 따라서 공부를 했는데 작년에 법에 명문화 됐어요. 시행령이가. 그래서 밑에 두 줄을 밑줄 건데 약정이 있으면 뭐에 따르고? 약정 동그라미 치세요. 이게 이제 작년에 법에 명문화 됐어요. 그 전에는 뭐 조례랄지 이런 걸 가지고 공부를 했거든요. 약정이 있으면 뭐에 따르고? 약정.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거래대금 지급이? 그럼 언제 지불이 완료돼? 잔금 넘어갈 때. 그때 이제 지불한다는 거. 자, 일단은 약정 있으면 뭐에 따르고? 약정. 약정 있으면 뭐에 따르고? 약정.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됩니다. 거기 체크하시고. 자, 양가로 3번 제목 읽어보세요. 서멸 들어갑니다. 자, 칠판 한번 봐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칠판 한번 봐보세요. 찍어봐. 자, 누구 소개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가, 개공 소개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가, 완성이 됐다가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계약이 취소가 되거나, 계약이 해제될 수도 있어, 없어? 해제만 생각하세요. 해제만. 그러면 이때 개공이 중개 보수를 받아내느냐, 이 문제야. 받아내요, 못 받아내? 무조건 못 받아내? 받을 수도 있고 몇 가지 방법. 이것은 두 가지로 공부해야 돼요. 누구 잘못 때문에? 개공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지되면 중개 보수를 받는다 못 받는다? 그 이유는 원인을 누가 제공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매수인에게 설명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 근데 확인 설명이라고 그러죠? 이걸 제대로 이행을 했어, 못 했어? 못 했어. 근데 이 건물을 사고 보니까 하자 때문에 나는 도저히 계약을 못 하겠다. 하자 담보 책임을 물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민법상. 민법 하자 담보 책임 계약법 내에서 배울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누가 원인을 제공한 거예요? 개공. 보수 받아, 못 받아? 그럼 이미 받은 돈은? 돌려줘야지. 못 받으니까. 못 받으니까 받았으니까 돌려줘야지. 부당이 되게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못 받고. 근데 누구 사정 때문에? 의뢰인. 의뢰인 사정 때문에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면 중개보수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개공은 거래를 다 해줬죠? 예를 들어봐. 그러면 개공이 중개를 다 끝내줬는데 이 사람이 그러면 계약서상에 언제까지 중도금 지급하라? 언제까지 잔금 지급하라? 이런 내용이 있어, 없어? 근데 이 사람이 중도금 잔금 지급했어, 안 했어? 안 했다고 가정을 해봐. 그러면 이건 뭐예요? 채무? 불이행이잖아요. 그럼 민법상 갑은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은 해책으로 해. 언제까지 이행하라. 근데 이행이 없으면 계약 해지할 것이다 이러고 해지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누가 잘못해서 해지된 거예요? 을 잘못이잖아요. 그럼 이때는 보수 받을 수 있어, 없어? 있어. 그 이유는 왜? 아니 그것도 있지만은 계약은 다 완성시켰어, 안 시켰어? 완성이란 말이 여기가 아니라고, 여기라니까. 계약 체결이 완성이야. 그렇죠? 개공할 일은 다 해놓은 거야. 그럼 누가 잘못한 거야? 을. 그러면 아까 보수는 양쪽으로부터 각각 받는다 그랬죠? 그러면 을이 잘못해서 계약이 해지되면 보수는 누구한테 받아? 을한테만 받아? 쌍방이가 받아? 이제 흔들린다. 쌍방이라고 났어. 아이, 거침없이 쌍방. 좋았어요. 여기는. 을, 좋아. 쌍방. 또 싸워봐. 을. 을? 이번에는 합치가 됐네. 쌍방입니다, 쌍방. 틀렸다고 또 아시 그럴 필요는 없고. 쌍방.
왜 그래, 왜? 계약은 완성은 시켰어, 안 시켰어? 시켰어. 그러니까 개공은 양쪽이 받는 거지. 우리에게 달라면 우리는 나 갖고 안 주겠다, 내 거만 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공은 자기 할 일 다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쌍방에서 받는 거예요, 각각. 이런 경우도 쌍방에 쌍방. 이해되셨어요? 쌍방. 뭔 방? 자, 밑 적어둘게요. 양가로 3번에서 동그라미 1번 두 줄 밑 적으세요. 개공 후 고의 과실 가로를 묶었어요. 개공 후 고의 과실로 인하여 무효 취소 해제된 것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 없다. 동그라미 없다. 누구 잘못 때문에 해제됐어요? 누구 잘못 때문에? 누구 잘못 때문에? 없다. 그죠? 동그라미 2번. 반면에 개공 고의 과실 없이 누구 사정? 의뢰인 사정. 의뢰인 사정 동그라미. 해제된 경우는 쌍방으로부터 그렇죠. 쌍방으로부터 법정 보수를 받을 수가 있다. 있어요?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있다고. 그렇죠? 그걸 알고 있습니다. 끝. 그 다음에 거기 큰 2번 오른쪽에 보면 제목이 뭡니까? 이제 이것이 중요해요. 이제 우리가 이 보수 파트에서 몇 문제 나온지 아세요? 40문제 중에서 시험 실전에서 몇 문제 정도 나올 거예요. 보수 파트에서. 잘 몰라요? 그럼 객관식으로 내주고 1번 한 문제, 2번 두 문제, 3번 세 문제, 4번 네 문제. 세 문제 정도? 두 문제. 거의 두 문제로 고정화되어 있어요. 최고로 많이 나올 때 세 문제 나온 적도 있어요. 그것은 한 5년에 한 번씩 그러고 일반적으로 몇 문제가 나와? 두 문제. 그런데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이론 문제 한 문제, 계산 문제 한 문제. 보수 계산, 중개보수 계산 문제 한 문제, 이론 문제 한 문제. 근데 보수 계산 문제 한 문제. 그래서 우리 과목에서 계산 문제는 여기밖에 없어. 근데 계산 문제 나오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어. 계산기 안 두드려도 됩니다. 그죠? 풀면 돼, 우리 과목은. 그죠? 예, 굳이 계산기 두드려면 시간 더 걸릴 거야, 아마. 그래서 그냥 풀면 되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할 건데, 그 이론 파트는 보수 범위가 자주 출제가 돼요. 그 법 조문이 많아요, 적어요? 많잖아요. 거기 법 조문 엄청 많잖아요. 255페이지. 많죠? 그래서 이론 파트는 이제 범위 한도가 자주 출제가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꼼꼼하게 해 주셔야 되겠고,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요. 어려운 거 없어. 그래서 한번 간단히 봐드릴게요. 어디를 보고 있으면 됩니까? 칠판 자연스럽게 봐주세요. 범위, 한도 그렇습니다. 칠판 보고 있어요? 첫 번째 주택하고 주택 외로 나눠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럼 주택 외 개념 잡습니다.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이 뭐예요?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이 뭐냐고? 토지, 또 상가 건물, 또 임목, 또 광업재단, 또 공장재단. 이거 중개할 수 있는 물건 아니에요? 맞죠? 토지도 중개할 수 있고 상가 건물도 할 수 있고 임목도 중개할 수 있고 광업재단, 공장 다 중개할 수 있는 물건들이죠. 이게 주택의 정도입니다. 그러면 주택은 두 가지 나눠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주택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가 정한 요율을 따라요. 공령 줄여서. 이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가 정한 요율을 따르게 돼 있어요. 무슨 조례가 정한 거? 그러면 시도할 때 시는 특별시하고 광역시 말합니다. 시도 조례가 정한 요율을 따르게 돼 있어. 근데 상한 요율을 알아야 돼. 매매하고 교환은 상한 요율이 얼마냐?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0.9% 이내입니다. 임대차 등은 0.8% 이내요. 자, 하나씩 짚고 들어가 볼게요. 자, 매매 교환은 0.5. 이거 상한 요율이에요. 상한 요율. 이걸 알아야 돼요. 국토교통부령이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 임대차는 얼마? 8. 이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그러면 결국 보수 받을 때는 이거에 따라서 받는 거예요. 이래서 2억짜리 0.4% 받으라면 0.4 받는 거고. 이해됐어요? 이렇게 받는 거예요. 받으란 대로.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이거 상한 요율을 알 필요도 없어, 사실은. 표대로 받으면 되니까.
조례표에서 얼마 받으라면 얼마 받으면 되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시험 봐야 하니까 이거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이거 알아야 돼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매매교환 얼마? 0.9. 임대차 등은? 그럼 등이 뭐예요, 등? 임대차 등 할 때 등. 전세권이랄지. 그래요, 저당권. 그러니까 매매 교환이 아닌 것들 다 이건 얼마? 0.8. 그러면 이제 어떤 범위네요. 시도 조례가 제정을 할 때 여러분 충남도 조례가 제정할 때 0.9를 넘어서서 제정 못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이것은 시도에서 할 일인데 이 넘어서 제정 못하게 돼 있어. 다 범위 내가 들어있어. 그래서 조례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 발생해요? 이런 문제 발생해요. 사무소는 천안. 자, 물건은 서울. 그러면 여기는 무슨 조례를 따라요? 천안시란 말이 나와 지금. 시도라고 이야기 어떻게 했는데 그죠? 충남 도 조례하고 서울 시 조례가 있어요, 없어요? 이 요율이 같으면 좋은데 달라질 수가 있다, 없다? 그럼 뭘 기준으로 보수를 받아야 돼? 물건 소재지에 따라서 보수를 받아야 되냐? 사무소를 기준으로 하느냐? 자, 한번 찍어봐요. 사무소 나왔고 또 물건 소재지 나왔고 또 여기다 지금 다 맞아. 물건? 바꿀 생각 없어요? 아, 또 사무소? 최종 결론. 사무소? 자, 사무소를 따르게 돼 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래요? 그 이유는 왜? 법에서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이유가 뭐 있어? 법에서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법에서 왜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봐. 우리가 이거 사무소에다가 게시할 사항이 있죠. 보수 요율며 한도액표 게시해야 돼, 안 해야 돼? 보이는 거 게시하죠. 그럼 만약에 물건 소재지 요율을 적용한다면 전국에 있는 요율표 다 게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천안에서 부산에 있는 물건, 대구에 있는 물건, 서울에 있는 물건 중개 가능하죠. 그럼 고객이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그러면 다 게시해놔야지. 그럼 전국에 있는 요율표 다 게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나라 시도가 얼마나 많은데. 그죠? 그러면 온 벽이 요율표로 도배.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사무소 기준하면 딱 몇 개만 걸면 돼. 그러면 여러분들 충남도 조례 하나 걸어놓고 부산 거 중개도 충남도 조례에 따라 받고 서울 거 해도 그렇게 받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오로지 몇 개만? 한 개만 걸면 되지. 사무소요? 뭘 기준한다? 사무소. 뭘 기준한다? 사무소. 물건 소재지가 아니에요. 자, 이것도 처음 한 게 아니에요. 11월, 12월 강의 들으신 분은 처음 한 게 아니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러면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이 뭐예요? 이거죠. 토지상가 이런 거죠. 이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입니까? 협의입니까? 협의. 상한 요율은 얼마? 0.9예요. 자, 상한 요율은 무조건 알아야 돼. 이 범위에서 협의해요. 그럼 여기서 잘 봐봐. 주택은 매매 교환은 얼마? 0.9. 0.9 매매 교환은. 임대차 등은? 근데 주택 외에는 무조건 얼마? 0.9 범위에서 협의. 그러면 둘의 차이가 뭐예요? 주택하고 주택 외 차이. 협의하고 시도 조례는 차이고 당연히 차이고 또 여기는 매매 임대차를 구분한다 안 한다? 그럼 상가나 토지 임대도 얼마? 0.9를 받는 거야. 상가나 토지 임대차에도 얼마? 0.9. 근데 주택은 0.8을 넘어설 수가 없죠. 절대 없어요. 근데 그 차이 두 가지의 차이요. 협의하고 저거 시도 조례하고 매매 임대차를 구분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하고 됐어요? 그러면 하나 더. 오피스텔은 뭘로 봐야 돼? 그럼 뭘? 아니 주택으로 봐야 돼. 주택 외로 봐야 돼. 주택 외? 확실해? 지구가 멸망해도? 그래?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도? 여기는? 잘 모르겠어요. 원래 오피스텔은 재작년까지만 해도 무조건 주택 외로 봐서 0.9 범위 내에서 협의였어요.
다시. 재작년까지는 0.9 범위에서 뭐였어요? 근데 작년에 법이 바뀌어서 두 가지로 나눠져.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전용 면적입니다. 85제곱미터 이하. 전용 입식 부엌, 수sen식 화장실, 목욕시설 이런 갖춘 것은 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 교환은 0.5. 매매 교환은 얼마? 0.5. 임대차는 0.4. 요율이 딱 고정이 돼 있어. 그것은 그렇게 하고 나머지 사무실로 쓴다 할지 아니면 주택으로 쓰더라도 85가 넘어선다 할지 이런 것은 0.9 범위에서 협의야. 0.9 범위에서 뭐다? 그래서 작년에 오피스텔 문제가 당장 나와버렸잖아요. 법이 바뀌자마자. 주택으로.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 요율을 알고 있어야 돼. 그건 외웠어야지 풀 수 있었어요. 매매교환은 0.5, 임대차는 0.4. 그걸 알았어야 풀 수 있는 문제 나왔는데 바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피스텔은 무조건 주택으로 본 거 아니에요. 85제곱미터 이하 전용 면적입니다. 입식 부엌, 수sen식 화장실, 목욕시설 이걸 갖춘 것은 주택 형태로 보는 거지. 그래서 매매교환은 0.5, 임대차는 0.4. 그 외에는 전부 다 0.9 범위에서 협의. 이해되셨어요? 그거 알아두시고. 하나 더. 조금만 더 기다려봐. 하나 더 하고 밑줄 그어드릴게요. 자, 질문 던질게요. 누구한테 질문이 들어갈지는 몰라요. 근데 제가 질문 던진 것은 네모 아니면 동그라미죠. 그렇죠? 맞춰보세요. 이게 뭘 것 같아? 이거. 건물입니다. 좋았어요. 자, 이거 뭐예요, 이거? 복합 건물. 그렇지. 이제 여기는 상가, 건물. 이제 그것까지 다 알아버리자. 주택. 근데 이걸 따로 매매가 한 게 아니라 통째로 매매할 수 있죠. 그러면 보수 계산할 때 주택을 놓고 계산하느냐, 상가를 놓고 계산하느냐에 따라 보수가 2배 가까이 차이 나. 왜냐하면 주택은 보통 0.4에서 0.6 범위거든요. 상가는 0.9잖아요. 그럼 보수 거의 2배지. 그렇잖아요. 뭘로 계산하느냐에 따라. 그럼 이거 뭘로 계산할까? 비율. 무슨 비율? 비율은 비율인데 무슨 비율이냐고. 면적 비율. 그래. 면적 비율. 그럼 큰 걸로 기준해요? 작은 걸로 기준해요? 큰 걸로. 그러니까 주택 면적이 면적 비율입니다. 상가보다 크면은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보니까 시도 조례를 따라야 되겠죠. 시도 조례에 따라 받아야 되고. 그럼 주택이 상가보다 적어버리면 상가니까 주택 외로 보니까 뭐요? 협의. 0.9 보면서 협의. 그죠? 근데 개공들은 뭐 말이 협의지. 0.9 달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잘 봐봐. 같으면 어떨까? 상가하고 주택이 면적이 똑같네, 100이라고. 그러면 주택으로 계산해요? 상가로 계산해요? 각각으로 계산해? 주택으로? 확실해? 몰라요. 그죠? 잘 찍어놓고 또 몰라요. 그냥 찍었어요? 예. 시험 볼 때도 그냥 찍어. 잘 맞네. 주택으로 봅니다. 뭘로 본다? 뭘로 본다? 크거나 같으면 주택이야. 근데 이게 이제 계산 문제로 나오고, 계산 문제로 나올 수 있어, 없어? 있어. 뭐 면적 제시하고, 금액 제시하고, 계산해라. 계산 문제는 오히려 쉬워. 근데 뭐가 어려워? 이론 문제가 어려워. 그럼 이론 문제는 뭐냐? 주택 면적이 법에서는 2분의 1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상이니까 같은 게 들어간 거야. 이걸 신경 써야 돼, 이상. 여기는 2분의 1? 미만이지. 미만. 이하가 아니라 미만. 이하 그러면 같은 게 들어가 버리거든요. 미만. 여기 이상이 있고 미만. 이걸 신경 써야 돼. 2분의 1을 10번 내우지 말고 이건 절대 안 틀리니까. 이해됐어요? 이상이냐 미만이나 신경 쓰고 공부를 하셔야 돼. 어떤 분은 2분의 1만 10번 외우고 필요도 없어. 2분의 1. 됐어요? 절대 안 틀려. 자, 밑줄 그어드릴게요. 256페이지 1번에서 양가로 1번. 주택하고 비주택 구별 있어요? 그 1번은 볼 필요 없고 2번. 동그라미 2번. 세 줄 밑줄 그으세요. 중개 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2분의 1 뭐일 때? 어디 동그라미 치라 그랬어요? 이상이다 동그라미 주세요. 2분의 1 치지 말고. 이상일 때는 주택으로 분류한다. 주택. 같아도 주택.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중개대상 건축물 주택면적 2분의 1 뭐일 때? 미만 동그라미. 주택 외 중개대상물로 분류한다.
체크하셨어요? 어떻게? 진하게.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서 동그라미 1번 4줄 밑줄 오세요. 5줄이네. 주택중개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특광도 특별자치도 조례 이걸 줄여서 뭐래? 시도조례로 정한다. 세 번째, 주택에 대한 중개 보수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매매 교환은 얼마? 1000분의 9. 이걸 줄여서 뭐요? 같은 말이에요. 임대차 시승은 0.8. 체크하셨어요? 자, 내가 칠판에 적은 거 밑줄 긋는 거예요. 다른 거 밑줄 긋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세 줄 밑줄 그으세요. 동그라미 3번 보고 있어요? 물건하고 사무소 소식이 다르면 아까 뭐? 사무소를 기준으로 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내용이야. 사무소 기준 물건 소재지가 아니라고. 뭘 기준으로 한다? 왜? 시도마다 요율이 달라질 수가 있어 없어? 있어요. 시도별로 따르니까. 나머지 놔놓고 오른쪽 양가로 3번 도표 밑에 양가로 3번 뭐라고 넣었어요? 주택 외에 있고 거기 오피스텔이 나옵니다. 그 동그라미 1번에서 기억. 오피스텔. 건축법 시행에 따른 오피스텔 동그라미. 오피스텔은 밑에 요율을 따른다고 그렇게 나와 있죠. 자, 거기 가 하나 묶으세요. 전용 면적 얼마? 제곱미터 이하고 상하 수도 시설이 갖춰진 전용 입식 부엌, 수세식 화장실, 목욕 시설이 있어요? 이걸 갖추면 이제 주택으로 보는 거지. 그래서 매매 교환은 얼마? 0.5. 임대차는? 이제 다른 것은 요율을 외울 수가 없죠. 근데 오피스텔은 요율을 외워야 돼. 다른 것은 조례마다 다르니까 외울 수는 없고 오피스텔은 외워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었어요. 작년에. 그럼 오피스텔 요율만큼은 외웠어요. 다른 건 요율을 외울 수가 없어요. 문제가 다 제시가 될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오피스텔은 요율이 제시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건 외워야 돼. 매매 교환은 얼마? 0.5. 임대차는? 그것은 주택으로 보는 거고. 나머지 오피스텔이랄지 토지 상가는 전부 다 0.9 범위에서 협의입니다. 자, 뒷페이지. 니은 체크하세요. 자, 이외에 쌍방울도 가까울 때 거래 1000분의 범위에서 협의란 말이 있어 없어요? 그 니은이 그 외의 거예요. 다. 주택 외. 전부 다 0.9 범위에서 협의. 오피스텔도 85제곱미터 넘달지 사무실 용도로 쓴 것은 0.9 범위에서 협의고 토지 상가도 0.9 범위에서 뭐다? 협의.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결국은 이거네 이거 그 내용들이 이걸 알고 있으면 돼. 잊어먹으면 어떡해? 또 하면 돼. 언제까지? 시험 볼 때까지. 그 다음에 하나 더 하고 휴식 가질게요. 자, 칠판 한번 보세요. 이 주택 외 같은 경우는 0.9 범위에서 협의라고 방금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요율을 보수 요율표에 명시를 해야 돼. 개공이 자기가 받고자 하는 요율을 명시를 하라고. 그럼 우리 중개업소에서는 토지는 0.8만 받겠다. 뭐 상가는 0.6만 받겠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받고자 하는 것을 이렇게 명시를 해야 돼. 어디에다가? 보수 요율표에다가. 명시를 해놓고 0.9나 더 받아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0.9 받으려면 처음부터 얼마 계셔야 돼? 왜? 0.9까지는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0.9까지는 가능하니까 처음부터 0.9를 계셔야 돼. 괜히 0.8 게시해놓고 이제 거래가 성사되니까 더 받고 싶어서 욕심이 생겨서 0.9 받으면 초과 보수에 걸려? 그럼 금지행위 걸린다고. 금지행위는 우리가 이 앞주에 배웠죠.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천 등록 취소 사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더 받으면 안 된다. 근데 이 내용에 어려운 건 없으니까 이 게시하는 것은 주택에서 나온다, 주택 외에서 나온다. 그걸 공부해야 돼. 주택은 조례 표대로 받는 거예요. 주택 외에서 나온다. 이해됐어요? 자, 거기 동그라미 4번 나와 있어요. 동그라미 4번 첫째 줄 주택 외 동그라미 외의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그렇게 나와 있죠? 그거의 핵심이에요. 그거의 핵심.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근데 시험에 주택의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그러면 잘 안 보이겠죠? 글자 한 글자 차이잖아요. 외자가 하나 빠진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 안 그래? 이게 주택 외에서 명시하는 거야.
그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후다 네 번째 줄 보수액부에 명시해야 되면 더 초과해서 받으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그런 지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지문이 있죠? 그거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범위 한도까지 끝냈어요. 중개보수 범위 한도까지 끝냈죠? 그러니까 1시간이 지났어요. 그럼 이걸 기념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쉬어야 됩니다. 그렇죠? 3시 같습니다.